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옆에 두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 강간하고 이 살인한 이 범인들을 꼭 써야지만, 일을 줘야지만 드라마가 완성이 된답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여의도 바닥에서 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소희소미자매라고 가명이에요. 그냥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지금 소희소희자매라고 하는 분들이 2004년에 직장 내에서 십수명의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2차 피해를 받아서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민희 의원도 국회 의정 활동할 때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최근에 여기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안들이 터지면서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인데, 지금은 미투라고 이름이 불리지만 그 당시에 2009년 정도 돌아가신 때가 2009년인데 그때만 해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안 이루어질 때다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역 배우를 하던 언니, 이제 가명으로 소희 씨가 먼저 자살을 했고요. 그 후로 일주일 후에 동생 소미 씨가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둘의 나이 차이는 당시 34세, 30세, 4살 터울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서 아무런 가해자 처벌도 없고 경찰도 잘만 살더라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어머니 혼자 남으신 상황이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줄초상에 그렇죠. 가족이 완전히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된 거죠. 발단은 이래요. 백댄서를 하던 동생 소미 씨가 그 언니 소희 씨한테 단역 배우 알바를 하러 가자고 제안해서, 지금도 그 단역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재연 프로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 근데 보조 반장하는 이모 씨로부터 성추행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반장이 다른 직원들, 아까 그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람이 다른 현장 직원들에게 또 이걸 자랑 삼아 또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네. 그 동료들이 또 이제 강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2명이 강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강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너희 엄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이런 범죄가 왜 가해자가 처벌이 안 되죠? 그 당시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경찰들에게 너무 큰 2차 가해를 받은 거예요. 몇 개월간 조사를 받으면서 이 여자가 여러 명한테 섹스한 여자야, 뭐 이런 식의 그 경찰들의 이야기, 추잡한 경찰들의 그 군상들의 모습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그 경찰 진술을 받을 때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서 진술을 조사를 받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바로 옆에서 그 사람이 진술하는 거를 다 듣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그렇다는 겁니다. 술 취한 경찰이 와서 얘네들이 12명하고 자네들이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조사 중에, 경찰에서 조사 중에 2년 동안, 이게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2차 가해를 받은 거예요. 경찰들로부터.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고소를 취하를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친고죄? 예, 친고죄. 성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면 그걸로 끝. 근데 경찰들이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어요. 이게 사건이 되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것만 있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인 감수성 같은 건 하나도 없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성폭행을 여러 명한테 당한 사람이 지금 피해자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명이나 잔 여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 해결되는 건 없고 경찰마저도 안 도와주니까 결국에는 두 자매가 목숨을 끊는 거죠. 가정이 파탄나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머니만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려가지고 2004년에 일어났고 돌아가신 건 2009년이면 12여 년이 훨씬 넘은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런 미투 운동 같은 게 있었다면 훨씬 더 이분들에 대한 피해 사실 또는 구제 또는 도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고소 취하가 됐는데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럼 청원을 지금 들어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서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요. 로 검색해주세요. 거기에 꼭 청원을 해주세요. 아, 해야 되겠네요. 이거 너무 황당하네. 이게 지금 민사로까지 소송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패소를 했고요. 이제 그 두 자매가 죽은 뒤에 네. 엄마가 소송을 해요. 민사소송을. 1억 원 배상하라고. 근데 결국에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패소 이유는 이 사건,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거예요. 민사에서도 가해자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상태가 벌어진 거죠. 와, 이거 뭐 그러면 경찰이나 수사기관도 이걸 지연하는데 암약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진짜. 이건 빨리 청원해서 어떻게든 다시 이 문제 관련자들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들어가서 한번 합시다.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10여 년 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맞아요. 예, 제대로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법이든 사회적으로는 단죄가 되면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이유가 있겠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한이 맺혀겠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한 맺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한 군데에서. 아, 정말 충격이네요. 이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제 형사민사 모든 것이 안 되니까 호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가해자들이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1인 시위가 끊겨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1년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그들의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줍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요. 최초로. 이 판결이 내려진 그 요지를 보면 이 가해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공권력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거든요. 판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한 가지의 판결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분이 이 상황에서는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처구니 예, 없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논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논할 것인가를 보면 일단 그 가해자들이란 1차 가해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반성의 기미도 없이 뉘우침의 기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면서 현직에서 잘 살고 있고요. 유명 세상에 연예 기획사에서. 알려질까봐 오히려. 심지어 알만한 기획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단역 배우를 관리하는 일을 계속해서 아직도 하고 하고 있다고 있는 하죠.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확실하게 처벌받고 이 12명 모두 실명 공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 성범죄 예. 발치도 채워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경찰관 공무원들, 이 경찰관들이 10년이 됐으면요. 상당히 몇 그랬겠네요. 계급 진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 관리직으로 올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뭐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급을 수사과장 뭐 이런 식으로 진급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찰들이 과연 이런 피해자들이 있을 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인권의식이 과연 있는 사람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안에 새로 만든 인권 담당하는 부서가 이거는 확실하게 내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도록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징계 절차라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이 공무원 사회, 특히 경찰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데 사회 이슈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특별히 알리지 않으면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감일은 4월 2일이에요. 사망한 자매의 어머니세요. 장현록 씨 연결을 해보죠.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이 흘렀네요 벌써. 네. 예. 10년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은? 네. 엄마니까 원수 갚고 20년 후에 만나자라는 우리 딸들의 유언을 되새기며 저주를 빌면서 살았습니다. 유서가 있었어요.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많지요. 죽는 길만이 사는 네. 길이다. 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층 28일, 18층 18일, 18시 18분 18초. 지갑 속에도 돈이 8,000원이 있었습니다. 예.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했던 얘기는 결국은 네. 살 방법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네. 자, 지금 뭐 그 당시를 떠올리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004년 7월까지 갑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큰딸이 동생 추천으로 그러니까 드라마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나보다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왠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어떤 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미쳤더라고요.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강간범 한 사람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집안을 부시고 그 전까지는 그런 이상 행동을 전혀 안 하던 딸 정상적인 네, 딸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조용하고 말 그대로 조신하고 얌전했습니다. 집, 학교, 성당 이렇게. 그런데 아주 착한 언니고 착한 효녀 큰딸이었어요. 효녀고. 성폭행을 당한 그 이후부터 완전 180도 다른 딸이 네. 된 거예요. 네. 자꾸 좀 물어보시죠. 너 갑자기 왜 이러니라고. 근데 말 안 하던가요? 물어볼 수가 없고 엄마한테도 욕하고 동생도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상황. 그래서 병원 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털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단역 배우들을 네. 관리하는 기획사의 반장, 보조반장 이런 사람들 12명이 3개월 동안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네. 예. 엄마, 나 성폭행 강간당하고 같아. 강간범인이 서울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얘는 조직이고 위계고 이런 생각으로 서울 와서 만나는데 나갔어요. 예, 예.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한 모금 마신 술에 너무 뱅뱅 돌아서 정신을 거의 일타시피 했는데 급습을 한 거죠. 근데 그 후로도 12명에게 지금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네, 수가 있는지. 바로 반항을 하니 예. 라이터 불로 키면서 칼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첫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하고. 근데 그 후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성폭행을 하고 또 다른 그 사람들한테 이 우리 딸을 소개해 줬다는 거잖아요. 얘들이 전부 다 우리 집을 압니다. 전부 다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하면은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집에 없을 때도 있는데 허허. 예, 순식간에 나가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안 들어올 적이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을 일단 뺐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왜 네. 거절하지 못하고 다 나갔을까? 거절 못합니다. 일단은 동생을 팔아넘긴다. 불 지른다. 예. 엄마를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어머님이 네. 정신과로 보낸 거고 거기서 이 사건들이 다 드러난 거고 경찰의 네.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예.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까지 갔으니까 모든 전모가 네. 밝혀지고 뭐 저 네. 죄 지은 사람들 죄값 받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도움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고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은 엄마입니다. 고소를 안 했으면 제 딸들이 죽지 않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범인들이 12명이지만 예. 죽게 만든 거는 경찰입니다. 왜요? 조사 과정에서 예. 칸막이가 첫째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강간범 성기를 색깔, 둘레,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그려오라고 A4 용지하고 예. 작아줬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거기 앉아서? 네. 그게 왜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게? 저는 지금 훗날에 생각해보니 처음에 맡은 형사가 이거 사건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여러 번 진정서를 넣어서 하니 기계적으로라도 하겠다. 진상을 파헤치려고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딸이 경찰 조사 받던 기간 동안 너무 힘든 나머지 아예 경찰서 네. 앞 차도로 막 뛰어들고 이런 행동도 했었다면서요. 그날이 그 강간범 보고 자세하게 묘사하라 하면서 둘이 서로 웃는 나머지 우리 애는 그 안에서 떨어졌다. 제가 중단을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날에 8차선 도로에서 저쪽으로 그쪽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묘사해라라고 네. 하면서 킥킥거렸다. 네, 어머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경찰서 앞 차도로 막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네. 딸이. 이미 우리 애가 울고 웃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재발된 거죠. 결국은 그런 조사를 견디지 못하고 2년 네. 만에 2006년에 고소를 취하하죠. 네, 예.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네, 딸이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지낸 거예요? 네, 고소를 취하하고는 참 편안해 하더군요. 그래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우리는 3, 5년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또 얼마 동안은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겠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받는 얘기들을 많이 경찰들이 했기 때문에 예. 해서 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일 만에 언니를 따라서 동생도 네. 목숨을 끊었어요. 네, 가더라고요. 아니 동생마저 왜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소개를 얘는- 해줬다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똑똑한 언니가 이 세상의 전부니까. 전부잖아요. 엄마보다 더 가까운 전부예요. 그 정도 절대적인, 엄마보다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했어요. 네, 따라가더라고요. 엄마니까 원수 갚고 20년 후에 우리 만나자고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 일주일 사이에 두 딸이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네. 남편도 지병인 뇌출혈이 심해지면서 2달 만에 세상 떠나시고 네. 불과 몇 달 만에 가족 3명이 다 하늘나라로 간 거네요. 네. 4사람이 있다가 3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울면서 지내다가 자살 유가족 모임 찾아서 헤매다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살았습니다. 어머님도 네. 그러셨어요? 네. 지금은 거의 실명 위기입니다. 너무 울어서. 그래도 눈물이 마르질 않네요. 아유, 마음이 참 아픈데 형사 고소를 취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재고소를 할 수는 없답니다, 법적으로. 남은 길은 가해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민사소송이었지만 이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네.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고요. 네. 할 수 없이 1인 시위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거죠. 네. 피켓 들고 유인물 나눠주고. 네. 그런데 지금 그 12명은 잘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아주 여의도 바닥에서 수장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단역 배우들 관리하는 그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네. 지금도 하면서. 네. 몇몇 기획사에서 아예 차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 대표예요, 아예 한 사람은? 네. 아예 한 사람은 기획사 대표입니다. 그들이 뭐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고소가 취하되는 바람에 아무런 죄값을 안 치렀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도의적으로 좀 미안하다라든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이고, 없습니다. 전혀? 네, 인면수심입니다. 없습니다. 참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다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네. 보니까 9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셨던데 네. 법적으로는 아무리 뭐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요. 그건 어머니 알고 계세요? 없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은 이유가 예.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이 좀 알아라도 달라 해서 지금도 네. 1인 시위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서 피켓 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이 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청원을 20만 명 일단 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요. 네, 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옆에 두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 강간하고 이 살인한 이 범인들을 꼭 써야지만, 일을 줘야지만 드라마가 완성이 된답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여의도 바닥에서 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 아유,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일단 진정을 하시고, 딸들, 예쁜 딸들 모습이 아직도 뭐 눈 감으면 아른아른 하시겠어요? 아니요, 눈 뜨도 보입니다. 네, 옆에 있는 것만 갖고 어제 일 갔습니다. 눈을 떠도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네. 생각나고, 네, 계속 딸들 생각나고. 사람들은 뭐 잊어라, 멀리 왔다 이렇게 하는데 10년 전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날마다 후배 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초 너무 그립습니다. 1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무슨 10년요? 절대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10년이 무슨 상관이에요. 죽기 1초 전까지 저는 그리울 것 같아요. 세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유, 어머니, 아유, 조금 진정하시고, 어머니 힘내셔야 됩니다.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끝났다는 거예요. 민사에서도 가해자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상태가 벌어진 거죠. 와, 이거 뭐 그러면 경찰이나 수사기관도 이걸 지연하는데 암약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진짜. 이건 빨리 청원해서 어떻게든 다시 이 문제 관련자들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들어가서 한번 합시다.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10여 년 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맞아요. 예, 제대로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법이든 사회적으로는 단죄가 되면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이유가 있겠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한이 맺혀겠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한 맺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한 군데에서. 아, 정말 충격이네요. 이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제 형사 민사 모든 것이 안 되니까 호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가해자들이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1인 시위가 끊겨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1년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그들의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줍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요. 최초로. 이 판결이 내려진 그 요지를 보면 이 가해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공권력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거든요. 판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한 가지의 판결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분이 이 상황에서는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처구니 예, 없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논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논할 것인가를 보면 일단 그 가해자들이란 1차 가해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반성의 기미도 없이 뉘우침의 기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면서 현직에서 잘 살고 있고요. 유명 세상에 연예기업자에서. 알려질까봐 오히려. 심지어 알만한 기획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단역 배우를 관리하는 일을 계속해서 아직도 하고 있다고 있는 하죠.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확실하게 처벌받고 이 12명 모두 실명 공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 성범죄 발치도 채워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경찰관 공무원들, 이 경찰관들이 10년이 됐으면요. 상당히 몇 그랬겠네요. 계급 진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 관리직으로 올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뭐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급을 수사과장 뭐 이런 식으로 진급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찰들이 과연 이런 피해자들이 있을 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인권의식이 과연 있는 사람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안에 새로 만든 인권 담당하는 부서가 이거는 확실하게 내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남으신 상황이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줄초상에 그렇죠. 가족이 완전히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쑥대밭 된 거죠. 발단은 이래요. 백댄서를 하던 동생 소미 씨가 그 언니 소희 씨한테 단역 배우 알바를 하러 가자고 제안해서 지금도 그 단역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재연 프로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 근데 보조 반장하는 이모 씨로부터 성추행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 반장이 다른 직원들, 아까 그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람이 다른 현장 직원들에게 또 이걸 자랑 삼아 또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네. 그 동료들이 또 이제 강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2명이 강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강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너희 엄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이런 범죄가 왜 가해자가 처벌이 안 되죠? 그 당시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경찰들에게 너무 큰 2차 가해를 받은 거예요. 몇 개월간 조사를 받으면서 이 여자가 여러 명한테 섹스한 여자야. 뭐 이런 식의 그 경찰들의 이야기, 추잡한 경찰들의 그 군상들의 모습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그 경찰 진술을 받을 때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서 진술을 조사를 받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바로 옆에서 그 사람이 진술하는 거를 다 듣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그렇다는 겁니다. 술 취한 경찰이 와서 얘네들이 12명하고 자네들이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조사 중에 경찰에서 조사 중에 2년 동안 이게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2차 가해를 받은 거예요. 경찰들로부터.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고소를 취하를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친고죄, 예, 친고죄 성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면 그걸로 끝. 근데 경찰들이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어요. 이게 사건이 되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것만 있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인 감수성 같은 건 하나도 없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성폭행을 여러 명한테 당한 사람이 지금 피해자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명이나 잔 여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 해결되는 건 없고 경찰마저도 안 도와주니까 결국에는 두 자매가 목숨을 끊는 거죠. 가정이 파탄 나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머니만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려가지고 2004년에 일어났고 돌아가신 건 2009년이면 12여 년이 훨씬 넘은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런 미투 운동 같은 게 있었다면 훨씬 더 이분들에 대한 피해 사실 또는 구제 또는 도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고소 취하가 됐는데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럼 청원을 지금 들어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서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요. 로 검색해주세요. 거기에 꼭 청원을 해주세요. 아, 해야 되겠네요. 이거 너무 황당하네. 이게 지금 민사로까지 소송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패소를 했고요. 이제 그 두 자매가 죽은 뒤에 네. 엄마가 소송을 해요. 민사소송을. 1억 원 배상하라고. 근데 결국에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패소 이유는 이 사건 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옆에 두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 강간하고 이 살인한 이 범인들을 꼭 써야지만 일을 줘야지만 드라마가 완성이 된답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여의도 바닥에서 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소희 소미자매라고 가명이에요. 그냥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지금 소희 소희자매라고 하는 분들이 2004년에 직장 내에서 십수명의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2차 피해를 받아서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민희 의원도 국회 의정 활동할 때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최근에
여기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안들이 터지면서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인데 지금은 미투라고 이름이 불리지만 그 당시에 2009년 정도 돌아가신 때가 2009년인데 그때만 해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안 이루어질 때다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역 배우를 하던 언니, 이제 가명으로 소희 씨가 먼저 자살을 했고요. 그 후로 일주일 후에 동생 소미 씨가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둘의 나이 차이는 당시 34세, 30세, 4살 터울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서 아무런 가해자 처벌도 없고 경찰도 잘만 살더라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어머니 혼자